천안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두고 있는 기업 유치 전문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국외 출장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아산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꼼수 출장을 중단하라며 박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불사 주지인 임경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산시 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지난 회기 동안 새해 첫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148억여 원을 삭감했는데 대부분 박경기 아산시장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천안시청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수량이 법이 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민원인 접근도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5월 20일 천안TV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는 관련 조례의 근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기업 유치 전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천안시 안팎에선 전문관이 제9시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없지 않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기업유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 유치 전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현재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전문관은 명목상 기업들의 투자 상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시행사와의 미팅 등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정책 수립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천안TV 취재에 임한 다수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특히 이들은 기업 유치 전문관이 기업 유치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참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다면 A씨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공장 이전이나 증설 등 투자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본인 역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금년에 아주 그냥 바닥이에요, 사실 지금. 아, 그래요? 금년은 제가 작년에도 있어봤는데 코로나 때도 더 한 것 같아요. 경제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만나면은 다 죽겠다. 증설이나 뭐 이전이나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브 단계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내세우 제가 했다가 내세우면 안 돼요, 사실. 가서 만나게 해주는 것도 제가 좀 하고 만나서 다리가 주는 거. 그게 사실 커요. 천안TV의 취재 중 시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기업 유치 전문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오는 21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박경기 아산시장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꼼수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출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규정에서 박 시장의 출국을 저지할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도 이 지점의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본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일정은 여성복지과가, 북유럽 3개국 일정은 평생학습과가 담당하는데 출국을 4일 앞둔 지난 17일 시점까지 세부 일정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까지 북유럽 3개국 출장을 계획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회 사무국은 현지와 일정 조율 중이라며 경비와 일정은 미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국외 출장이 급조된 것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아직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다 아직 현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서. 게다가 박 시장이 상원 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일본 하마마츠시를 방문한다고 했지만 유럽협의회가 실시한 분석조사 결과 대한민국 안산이 80점을 받은 반면 하마마츠시는 52점에 그쳤습니다. 굳이 일본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이러자 아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오전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일본 출장을 꼼수 출장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도시 사업차 일본 히마마치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치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치시는 50점에 머물렀다. 우리의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박 시장은 출장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박 시장은 국외 출장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에게 네. 부끄러워하세요. 기우석 기자님, 네, 그 말씀하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시장님이 더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 보는데 시민 여러분께 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현실적으로 박 시장의 국외 출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한 유감이라며 박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15일은 불기 제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 천안 등 전국 각지 사찰에선 봉축식이 열렸는데요. 천안시 목천읍 천불사 주지인 인경스님은 참불공의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기 제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지난 15일, 목천읍에 자리한 천불사에는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이 집전한 봉축 법요식에는 3기 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간절함을 담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나라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법요식을 집전한 인경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부처이기에 이들을 섬기는 것이 참불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새로운 활력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인류사의 대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흥겹게 봉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만중생이 이 같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 평등자임을 선언하신 데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종자를 간직한 절대 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참불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 시민들은 모두 가슴 한켠에 세상을 밝게 비출 등불을 비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 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2주간의 회기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새해 첫 추경안을 심의했는데 시의회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낸 원안에서 148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예산 대부분은 박 시장의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요구액은 1조 9,11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115억 원보다 3천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본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도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 회계에서 시정신문 발행, 예산 등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물길 따라 200리 전국 자전거대회, 국제 백인백색 비엔날레 운영, 이어령 창조관 도시관리 계획 수립 등 대부분 박경기 아산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국제 백인백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 전시회가 아산시 문화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령 창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은 200억을 들여 창조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시의회는 유족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논의가 배제된 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감했습니다. 고증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제작 예산 역시 깎여 나갔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본 예산에서 225억을 삭감한 데 이어 추경도 148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안만 살펴보면 역대 최고 삭감액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의회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세웠을 때 시민의 뜻과 안 맞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유럽평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정부는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법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천안TV가 취재해보니 천안시청 주차장은 법이 정한 수량보다 적게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작 1개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시청사 내부에 3곳의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2곳은 부서 관용차 전용이며 그나마 있는 한 곳이 민원인들을 위한 충전 시설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2% 규모의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총 주차 대수 344대의 2%라면 6면 정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단 3면에 그치고 있어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당초 지난해인 2023년까지 충전시설 확충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수전설비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늦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25년까지 설치 시한을 유예했습니다. 급속으로 6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완속으로 지금 3개소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까지 유예를 해놨어요. 빨리 충전기를 설치해라고. 저희도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완속은 안 되고 이제 급속으로 설치할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래갖고 100kg짜리 6대 해갖고. 시 당국은 정부에 유예 신청을 했고 유예 기간은 최대 2026년까지 늘릴 수 있는 만큼 국고 보조금 반납 등의 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시 당국의 발빠른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목천읍
도장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6명인 조그만 시골 학교입니다. 이 학교 박동인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면 곧장 학생들과 축구 시합을 벌입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교생이 46명인 조그만 시골 학교인 도장초등학교. 매일 아침 이곳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학교 박동인 교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축구 시합 때문입니다.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반가운 인사 후 곧장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운동장에 모였고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언니, 오빠, 동생들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박동인 교장은 경기 중에도 연신 도장은 좋은 학교다라는 말을 선창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아이들이 밝아지는 것을 직접 본 박동인 교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도장초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너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갇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뭘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울했던 그 표정들이 밝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 건강 축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도장초등학교는 좋은 학교다. 행복한 학교다. 그렇게 다 느끼고 있어요. 한편 도장초등학교의 소식을 접한 K리그2 천안CTFC 구단은 천안TV에 조만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은 대학이 밀집한 대학도시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대학도시 천안을 알리고자 지역 12개 대학과 협력해 2024 천안 유니버시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젊은이 특유의 활력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학도시 천안을 알리고자 지역의 12개 대학과 함께하는 2024 천안 유니버시티 페스티벌이 지역사회와 대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 가요제와 동아리 공연, 이색 학과와 동아리들의 전시,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대학들 외에도 천안시 축산과와 장애인 복지과, 청년 관련 단체, 충남 동부보훈지청도 참가해 기관 홍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녁에 펼쳐졌던 개막식에서는 박상돈 시장과 12개 대학 총장들이 LED 스크린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천안이 명실상부 대학 도시임을 확고히 하고 유니버시티 천안 브랜드도 홍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교들도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더욱 또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백성문화대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사렛대학교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수 지하차도 일대가 신축 이음 교체 공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통행이 제한됩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청수 지하차도를 포함한 동남구 지하차도 4개소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약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남부대로 맑은물사업본부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남구는 교통 혼잡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 운전자를 투입해 시민들에게 우회도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천안시 검도회, 충남검도회가 주관한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 선수권 대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선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경기가 신설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회에선 오는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남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실업 상비군 선수들과 평가전을 펼쳤습니다. 박학진 대표팀 총감독은 검도인들의 성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KNU 문화예술사업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 나눔교실 사업 충청권 지역 주관처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KNU 문화예술사업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인생 나눔교실 충청권 지역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찾아가는 인생 나눔교실의 입문 멘토링을 총 2,876회를 운영했습니다. 정석용 사업단장은 4년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충청 권역의 소외된 지역까지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 입문 정신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1986년도에 공직에 입문 후 지난해 7월 천안 동남소방서 제29대 서장으로 취임 후 행복하고 안전한 천안 만들기에 힘을 쏟고 계신 오경진 서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천안TV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가문 영광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바쁘신 시간 속에 나와주셨는데요. 지난해 7월에 천안 동남소방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동남소방서장으로 취임하면서 각종 소방 안전 정책과 천안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내다 보니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86년도에 이제 공직에 입문을 하셨다고 거의 뭐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 이렇게 임기를 하셨는데요. 제 나이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 중에 특별하게 소방 공무원을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멋있고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장래 희망으로 꿈꿔봤을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재난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향하고 그 재난 속으로 달려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만큼 멋있고 뜻깊은 직업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소방공무원을 택한 동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임기를 해오시면서 또 이런 젊은 또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이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젊은 MZ세대들이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 근무 환경과 자기 주도적인 스타일로 하는 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에도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해. 내가 발령받을 때에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MZ세대들은 가치를 중시하여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가치, 지속적 가능성 등을 중시하므로 자신의 삶과 직장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직원들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및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는 또 그렇지만 요즘 MZ세대의 특징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소방 정책이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인 한두 가지 정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소방 정책으로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인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대피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아파트 환경과 화재 상황별로 대피 경로를 세우고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아파트 화재 대피와 과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에서 기존 불나면 대피 문제에서 아파트 화재 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화재 상황에 따라 총 4가지 피난 행동 요령 홍보와 시민 스스로 우리집 대피 계획을 세워 공중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시민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추진입니다. 재난의 복합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돕고 정부 역할을 다하는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천하는 나와 너, 우리의 안전한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고사성을 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져 죽을 수 있다는 그 쓸데없는 걱정이나 안전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훌륭한 덕목입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면 사이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사라지고 안전사고도 줄어들어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설마라는 예. 마음을 정말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또 우리 서장님처럼 예. 앞으로 이렇게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 예. 같은데 또 조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나를 희생해 시민의 안전과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힘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명감을 가진 멋진 미래 소방공무원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천안TV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 모든 직원들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 상황이라도 저희 동남서 직원들은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깨워 안전한 천안, 재난 없는 천안을 위해 시민과 소방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 동남소방서와 동행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경진 서장님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한동안 갑론을박했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사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10월 천안시 의회였습니다.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정 현안 연설에서 민간 개발 사업 구상을 밝혔는데 처음에 박 시장은 국내 굴지의 모 기업으로부터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조 원에 이르는 세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구시대적 밀실거래라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박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 때마다 박 시장은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판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천안시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상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이 사업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허탈감마저 듭니다.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고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사업 구상을 밝히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었을까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일수록 이 같은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다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이 모든 원칙을 어겼습니다. 천안시에 당부합니다. 이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 무산에서 교훈을 얻으시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순서를 역행하는 행정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